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두 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업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새싹 문자 5355님께서 59살 이명식입니다. 화물차 운전하는데 진짜로 주는 건가요? 네. 또 새싹 문자입니다. 처음 보내신 분 8580님 52살 남양주 사는 성수라고 합니다. 진짜 주시는 거 맞죠? 진짜로 드린다니까요. 네. 두 분께 문자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배 교수님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대목이에요. 몇 프로 나왔어요 오늘은? 네, 마의 15%를 뚫고 17%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5%에서 15%로 껑충 뛰었고 이제 17%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안철수 후보의 주장대로 설 연휴 전후해서 3강 체제가 펼쳐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렇지만 또 재밌는 대목이 윤석열 후보도 내용을 정리하고 이디남을 겨냥한 이제 그런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놓으면서 반등세로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26%에서 31%로 무려 5%포인트가 급등을 했고요. 또 재밌는 게 두 사람이 올랐는데 이재명 후보도 올랐어요. 1%포인트가. 그래서 36에서 37%가 돼가지고 이재명, 윤석열은 37대 31로 6%포인트 차로 이재명 우세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왜 이렇게 세 사람 모두 올랐을까? 역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견 유보층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5%에서 1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5%가 나눠지면서 세 후보 모두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조사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조사 개요 좀 말씀드렸고 안철수 후보가 17%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 결과 분석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연말까지는 제가 저기 기상에 비유하자 그러면 좀 약간 들쭉날쭉한 날씨의 성향을 보였다면은 네. 지금은 완전하게 일정하게 지금은 안 고착화된 기후 패턴을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 조사 결과든 지금 보면은 최저 12에서 최고 17, 많게는 19까지 나온 이제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놓고 보면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는 갤럽은 이제 그 약간 보수층에 이제 좀 약간 정치 고관여층이 약간 응답한다고 알려진 그런 약간 그 효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0대에서도 24%로 지금 가장 1위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주로 이번에 보면은 일반 멸콩 논란으로 이제 보수층 지지가 좀 결집이 된 흔적이 있지만 안 후보는 그 저연령층에서 많이 반응한 걸로 봐가지고는 중도가 조금 따라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마이 15%대 돌파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략적으로 15%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설 전까지 이 3강 구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후 전개될 단일화 협상이라든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레버리지를 좀 선점하는 그런 좀 지렛대를 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배정호 교수님 네. 어떻게 결과 분석을? 지금 결과 분석은 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은 17%포인트 나왔다, 19%까지 나왔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12% 나온 것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안정적인 10%대를 안착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굉장히 헤맸잖아요. 내분 문제라든지 또 이대남을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발언.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수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이 제로섬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특히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디냐. 설 연휴 지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진짜입니다.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그때가 한 달 정도 남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대선 결과하고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대선 사상 보면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전국적인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민심이 수렴된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이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20%대를 유지하면은 안철수 말대로 20%대 20%, 윤석열, 안철수. 그래서 완전히 박빙의 3강 체제가 안착이 되고요. 만약에 이때도 10%대를 헤매거나 10% 밑으로 안철수 후보가 주저앉게 된다면은 사실상 양강 체제로 알겠습니다. 끝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예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분 얘기 들었고 이 야권 후보 단일화한 경우의 지지율은 또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야권 지난번에는 지난 조사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경쟁력이 많았는데 예. 지금은 해보니까 이렇게 3자 구도로 가정했을 때 심상정 후보까지 같이 나올 거 가정했을 때 만일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 했을 예. 때 윤석열 42, 이재명 40, 심상정 8의 순위였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만일 단일 후보가 되었다라고 예. 가정해서 나올 경우에는 안철수 45, 이재명 38, 심상정 6 해서 뭐가 되냐면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긴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 여론조사 뭐 지난주에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었는데 지난주보다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제 좁혀졌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아직도 좀 안정적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확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 3자 구도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에 대한 각 당의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의 희망사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를 철저하게 압박하겠다. 그래서 실제 마음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5% 미만까지 떨어뜨려서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로 승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속내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단일화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을 맞게 될 것이다. 3자 구도로 갈 것 같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더. 왜냐하면은 단일화가 되려면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필요로 하겠지만은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왜냐? 역대 대선을 보면은 단일화가 두 번 있었거든요. DJP 단일화가 한 번 있었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었는데 DJP 단일화는 앞선 후보가 오디오 지분을 주면서 사실상 흡수하는 그런 단일화였고 두 번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경우는 제3당 후보가 오히려 제1당 내지는 뭐 제2당 후보를 앞서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경우인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로 해서 압도할 정도로 우세를 보이겠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좀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남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오디오 지분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디오 지분을 보장을 해주려면은 DJ처럼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라든지 윤핵관 등은 굉장히 오디오 권력 지분을 주는 걸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쉽게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배 교수님은 저는 이렇게 일단 봅니다. 단일화에 좀 선을 긋는 입장이신 것 같고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저는 보세요? 조금 이제 다른데 지금은 사실 단일화 단자도 안 꺼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자력으로 자기가 이기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가장 유리하니까 단일화 단자 꺼낼 이유도 없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안철수의 시간인데 왜 단자를 꺼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경쟁력을 약화하는 걸 안 꺼내는데 저는 종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지수가 50%가 넘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아까 좀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단일화가 성사됐던 승부는 모두 이겼고 단일화가 깨졌던 승부는 졌어요. 이를테면은 아까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라든가 저 노무현 정몽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DJP 연합 다 모든 건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2012년 대선 때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미국으로 떠나버리면서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자동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됐었잖아요. 그건 단일화가 성사됐다고 보기 어렵죠. 후보 그때는 사퇴였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한 거니까 그럴 경우에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일화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게 어떤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승리의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 기억을 갖고 있는 지금 특히나 보수 측으로서는 할 3월 수밖에 9일 없을 것이다. 전까지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 저는 뭐 데드라인은 뭐 투표용지가 이게 인쇄되기 전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건 없습니다. 이제 그건 없는데 하루 전에도 사퇴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효율적으로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나서는 이제는 거기에 기표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2월 27일인가로 제가 알고 2월 있습니다. 27일 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단일화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또 이 설 전에 이 TV 토론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사실상 계속 기피해 왔는데 지금 전격적으로 민주당, 국민의힘이 실무 협상 대표를 통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한 대로 지켜진다면은 설 연휴 전에 TV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 다음 주는 너무 빠를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그래서 24일에서 29일쯤에는 다 제가 다음 볼 주요? 때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이 TV 토론을 정말로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당이 이제 합의만 한 것이고 그렇죠. 구체적인 실무회담은 아직 안 연 거죠. 아직 이제 방송사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도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워낙 모 후보가 기피해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대장동으로 국한했는데 지금 합의된 것은 국정 전반 모든 현안으로 일단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재명 후보, 아하,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 또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합의에 응해 주신 이재명 후보 측의 결단을 존중한다. 근데 이건 전혀 좀 이상해요. 본인이 계속해서 사실상 도망다니다가 전격적으로 합의됐는데 여하튼 뭐 정치는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 두 사람 양쪽에서 하긴 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네. 안철수, 심상정 후보 지금 이제 반발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빼고 하냐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내 정당이라든가 직전 선거에서 지지율 5% 이상, 득표율 5% 이상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법정 토론에 하게 해주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명쾌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양강 후보가 지금 합의했는데 더더군다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지지율이 15% 이상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그 어떤 기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끼워줘야 된다.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잠적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런 입장을 내는 것 같은데 전 최소한 심상정 후보는 지금 선거운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여기는 논외로 치더라도 안철수 후보 국민이 15% 이상 지지한다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가를 궁금해할 텐데 왜 그것을 공개된 TV 토론회장으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건지 오히려 저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좀 띄우는 걸 사전에 견제하고 이재명 후보는 서로 1대1 구도로 해야 자기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안철수 후보가 혹시 이걸 잠식할까 봐 걱정되고 이건 양당의 기득권으로 저는 사실 분류하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번외로 합의한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법정 토론만 내면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것이 좀 정치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죠. 알겠어요. 자, 그러잖아 지금 심상정 후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연락 두 자리입니까, 배 교수님? 지금 이제 이번 대선에서요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들이 계속해서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후보 부인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라든지 선거운동을 전혀 안 하고 대중의 모습을 안 보이는가 하면 갑자기 선대위가 그냥 갑자기 또 회초모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3당 또 대선 후보가 완전히 이 선거운동 전면 중단하고 칩거에 들어갔는데 이유는 결국 지지율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허경영 후보보다 지지율이 1%포인트 더 낮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그러니까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오늘 갤럽에서 17%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제 3강 구도로 가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지난 대선 때 6%가 넘었는데 지금 뭐 2%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 생명도 문제지만은 정의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당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국민 유권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자,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 이게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신데. 자, MBC에서 이번 일요일 날 그 8시 20분부터 하는 스트레이트라는 그
그 시사 프로에서 이거를 방송하겠다 이제 예고가 나간 상태인데 자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지만 허위 경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대선 정국에 큰 변수가 됐고 또 사과의 적절성 문제 가지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이게 싹 덮였다가 다시 7시간 통화 녹음 녹취록 공개 관련해 가지고 급부상하고 있는데 정리하면은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지난 7월부터 한 6개월 동안 53차례나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분량이 7시간 53분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20회에 7시간이었는데 네. 그 백은정 그 서울의 소리인가 그분이 대표. 이제 나온 인터뷰 얘기가 53번 통화했고 7시간 하는 50분어치 된다. 그래서 이제 7시간 53분이 편집본인지 아니면 전체 분량인지 좀 아직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 측이 이걸 MBC에다가 또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MBC가 이번 일요일 날 저녁에 보도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측에서 이걸 또 법원에다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오전 오후에 이제 심리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일에 들어갔으니까 MBC 측도 얘기 들어보고 양측 얘기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서울의 소리 측은 과거에도 다른 언론사 그러니까 JTBC라든지 한겨레도 이걸 제공한 적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서 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리 측에서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MBC에 제보를 했다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과 동시에 오늘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상암동 MBC에 와서 이제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최시영 평론가님 야당에서는 이거 생태탕 시즌 2 아니냐 제2의 김대엽 사건 아니냐 이러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의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과연 본인의 동의가 전제된 녹취인가? 그렇지 않다는 이건 불법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불법 녹취된 걸 방송한다면 이건 정말 편파 방송이고 이것은 동의 없는 것을 공개하는 건 이건 또 헌법에 보장된 말하자면 음성권 위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어쨌든 야당의 주장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가처분 신청 여부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가처분 신청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게 만일 어떤 형태로든 MBC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게 좀 뭐 가처분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게 또 한 번에 또 파장을 몰고 올 듯한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이거 우리가 사실은 인격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 여부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목소리가 통째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 한번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대화를 시작했고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의 정보를 알고 싶었고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씨를 취재하고 싶었고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시온 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아니 법적 조치라는 건 저는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기본으로 보고 만약에 대한민국 법에서 이런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방해한다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주요 녹취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MBC를 우리가 예뻐서 준 게 아니고 서울의 소리는 편향적인 그런 유튜브 언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되면 조금 믿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KBS나 SBS 이런 전부 방송단한테 앞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건데 백은정 대표 얘기도 들어봤고 앞으로 법원 판단이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전망하기는 MBC의 방송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규제를 수용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송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역시 이제 쟁점은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MBC 측 그리고 서울의 소리 측은 공인이다. 따라서 당연히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보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반대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제 반론을 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공익성이 높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조건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편집을 좀 제한하라 또는 두 번째로는 반론권을 보장하라. 실제로 이제 2005년도에 MBC가 안기부 X파일 불법 도청으로 해서 확보한 그런 파일이 있었는데 이걸 방송할 때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방송 보도는 오케이. 그렇지만 그 녹취 내용은 보도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따라서 이 윤곽 내에서 일단 방송을 하고 뭐 반론권 보장하고 녹취문 어느 정도까지 늦어도 뭐 내일까지 나오겠죠. 법원 판결이. 그렇게 빨리 나오기 좀 어렵죠. 양쪽이 다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아니 모레 방송을 할 건데요. 그러네요. 그럼 네.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 나올 내일까 것 같아요. 늦어도 심리 내일. 오늘 이제 기니까. 신문길 들어갔으니까 네,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또 일요일 아침도 가능합니다. 네, 배정우 교수님. 근데 오늘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 욕설도 방송해라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저 알 권리 차원에서 MBC에서 이거를 받을까요? 국민의힘 요구를? 그런 거는요. 사실은요. 방송법 위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당이 방송국에다가 뭘 보도해라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편집권 침해거든요. 지금 그리고 서울의 소리의 녹취 파일을 방송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MBC가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선을 넘는 것 같고요. 지금 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용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뭐 아직 알려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알려진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확인은 안 된 건데 찌라시에 보면은요,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줄리 관련 뭐 의혹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찌라시니까요. 그 기자한테 우리 캠프에 사람이 좀 부족하다, 인물이 없다, 좀 당신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했다는 얘기. 그리고 알겠어요. 내가 무속인보다 좀 더 나은데 우리가 반드시 청와대 들어간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는지는 MBC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사설 정보지에서 나온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 그렇죠. 자, 또 이런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또 동쪽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자막 뉴스로 지금 떴습니다. 최시영 평론가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배종호 교수님은 이제 기각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신청한 것. 그래서 방송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최시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예단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하나 미심쩍은 건 있어요. 이걸 원래 취재를 한 사람이 보도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취재를 하는 건데 근데 왜 이거를 묵혔다가 다른데 방송사에 갖다 주는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저는 그쪽에 유튜브가 편향됐기 때문에 MBC를 갖다 줬다 의심받기 싫어서 아까 갖다 백은정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다 인정받고 있고 만약 이것을 한다면 거의 특종이기 때문에 본인의 유튜브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도 될 텐데 왜 굳이 그것을 지상파 공중파라는 이름으로 명망이 있다고 거기를 갖다 주는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지 또 의심을 하거든요. 법원이 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MBC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소리하고 네. 공감 TV 열린 공감 TV 다 거기도 이제 거기에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걸었다고 그러는데 유튜브에도 그런 게 해당이 되나 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제가 또 내기를 하나 주말이 걸고 바쁩니다. 좀 방송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100% MBC 방송 보도됩니다. 뭐 내기까지는 아니고 밥 한 그릇 걸겠습니다. 나간다 또. 자, 밥 한 그릇 걸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기 도망가시는군요. 나간다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줄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를 두고 사적 대화를 원래 녹음했다. 아니다. 언론 취재였다. 이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한 줄 평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배지용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야,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국민들은 알고 싶다. 그거 이상한데? 이상하다는데요. 자 최시영 평론가님 해주세요. 3, 2, 1.
취재했으면 본인 보도가 원칙인데 대리 보도가 웬 말이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AI가 오늘 삐딱합니다. 네. 자, 대권 뉴스 지금까지 배정우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